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생체재료, 바이오머터리얼, 그 다음 TC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리제네티브 메디슨, 리제네티브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리제네티브 메디슨이라고 하고 요즘 리제네티브 엔지니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TC 엔진의 셀 세라피, 이게 거의 다 한 동네에서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TC 엔지니어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 이런 겁니다. 앞에 어떤 생체 재료가 있으면 여기에 세포를 넣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키운 다음에 올간이나 TC가 되면 그걸 인체에 삽입을 한다. 이런 컨셉이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올간이나 TC가 안 만들어지기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셀을 집어넣어서 원래 예를 들어서 브레인에 있으면 브레인 셀을 넣는다든지 특히 너브나 이런 것들은 재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셀 세라피 셀을 넣는다든지 이런 셀에는 스템셀뿐만 아니라 iPS, 역분화 줄기세포, 다양한 다이렉트 컨버전 세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을 넣어서 치료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포 가서 원래 원하는 대로 가서 위치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은 요즘은 파라크라인 이펙트라 해서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는 게 요즘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저희가 리플레이스먼트, 리페어, 리제네이션 개념을 보시면 리플레이스먼트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폐가 암이 걸려서 폐를 다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이죠. 다른 사람의 폐를 떼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리페어라는 것은 폐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면 새로운 셀을 올간에 주입해서 그 셀이 거기에 부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올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고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리제네라면 이 셀 자체를 혈액에 주사를 해서 이게 대부분 스템셀이죠. 스템셀을 주사하게 되면 여기가 병소가 있는 부비름이 되면 그 부분으로 스템셀이 몰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여기서 그 일부에서는 세포가 망가진 세포를 대체하고 재생하고 그 다음에 파라크라인이라서 그 스템셀에서 파라크라인들이 분비돼서 결국은 세포가 재생되는 것, 이런 기관들이 재생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셀 소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셀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이거는 TC 엔지니어링 쪽이고요. 이 페탈 셀은 거의 스템셀과 같다고 펑션이 좀 약하긴 한데 그 외에는 저희가 아는 에브리오닉 스템셀, 그 다음에 어덜트 스템셀로선 본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흔한 말로 손톱, 발톱, 머리털 말고는 거의 다 재생할 수 있는 스템셀을 갖고 있습니다. 편도, 콧살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 몸은 그 부분을 재생하기 위해서 그 올간에 맞는 줄기세포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시 재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들이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재생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런 줄기세포들을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내서 주사를 하거나 그 부분에 삽입을 하던가 재생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들이 있고 그 각각의 줄기세포들은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의 분화능을 볼 때 뼈로 가든지 지방으로 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각각의 줄기세포 특성상 이런 여러 가지들의 특성으로 가는 데는 다 좀 장단점들이 있고 채취 방법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줄기세포들을 우리 인체에서 엠브리온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죠. 배아 줄기세포는 그 외에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우리 인체 몸에서 하베스트를 채취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캐패시티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이 양을 우리 인체에 삽입을 하거나 인젝션 하던가 병소 부위에 인젝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를 배양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줄기세포가 있었을 때 이 줄기세포를 하베스트 채취할 수 있는 인체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그 줄기세포를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계대 배양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계대 배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계대 배양할수록
보통은 한 7번째나 6번째 정도까지는 억셉터블 하지만 그 이상의 배양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암으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7번째나 8번째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줄기세포로서의 멀티포텐스, 모든 장기로 분화되고 파라크렌 이펙트가 있는 줄기세포의 펑션이 거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체 줄기세포라든지 배아 줄기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캐패시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배양 바이오 리액터라든지 이런 배양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보다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파이브로브라스트, 섬유모세포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체 세포를 다시 프로그램을 해서 역분화시키는 게 역분화 줄기세포의 개념이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팩터들을 넣고 그런 팩터들, 유전자 팩터들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들의 또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역분화 줄기세포를 피딩할 수 있는 이런 배지가 동물세포의 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잘 자라날 수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아예 이런 피더가 없는 다양한 다이렉트 프로그램 방식으로 다이렉트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 이용할 수 해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연구되어 있는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에는 아까 계대 배양의 한계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이렉트 컨버전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성체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이런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의 이런 포텐시가 갖게 하는 이런 성질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퍼센테이지 줄기세포가 된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게 낮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많이 배양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 연골로 해서 하고 하트에도 직접 줄기세포를 해서 심근경색 환자에도 사용도 하고 있고 뼈에도 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아직도 제한들이 많고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머슬 아트로피라든지 폴리오이죠.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이게 이제 당뇨병이죠. 우리가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아일렛에 대해서 펑션을 못하는 거거든요. 판크레아스의 췌장이죠. 그 세포를 아예 다른 부분에서 바깥에 만들어서 그 기능을 삽입해서 하겠다. 열심히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연구가 진행될 분야입니다. 그 외에 연골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실크 피브로인, 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카쿤이죠. 누에고치죠. 요즘에는 거의 볼 일이 없으실 텐데 옛날에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제일 수출 1위가 이 양잠이었습니다. 지금은 쇠텔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500가구, 5,000가구 정도, 9,000가구 정도만 이 양잠염에 종사를 하는데 그전엔 약 30만 가구가 이 양잠염에 종사를 했습니다. 이런 실크는 크게 실크웜, 누에고치 있고요. 스파이더 실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각은 만인문화가 연구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스파이더 실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탄력성이 좋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 끊어지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끊어지지 않는 강한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학적으로나 제네틱 엔지니어를 통해서 양이라든지 담배에서 이런 스파이더 실크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 소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크웜도 이런 분야에서 생체재로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옷만 만드는 실크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최근 들어 생체재료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